선수들은 다리 엄청. 또 합시다. 여기서 이 중간근만 끝나면 이제 확 끝나가는 느낌이 들거든. 뒤에는 이제 띄엄띄엄 보니까. 그냥 뭐 어떤 과목이든 똑같아요. 그렇게 구역구역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 있거든요. 복습도 안 돼 있는데 뭔 또 객관식 봐야 들어가는 구역구역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끝나 있거든요. 구역구역 버티다 보면 내일 모레 시험장 들어간대. 뭐 한 거 같지도 않고 준비가 된 거 같지도 않는데 일단 60점 넘어서 합격했다. 다들 그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마음이 참 편하겠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수험생은 내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아. 다 그래. 버텨내야 돼. 이 과정을 버텨내야 돼. 자꾸 첫날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떠올려야 돼. 자꾸 떠올려야 된다. 이제 여기 형님이랑 이 친구도 혼자서 공부하면 됐지 뭐 한다고 하냐고 중간에. 이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자꾸 떠올려야 돼. 혼자 하니까 답이 없구나 이걸 느끼니까 온 거잖아. 자꾸 떠올려야 돼. 아니면 못 버텨. 자, 대손충남 한도 초과. 자,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칠판. 요거부터 회계상 금액과 세포상 한도를 비교하는데 회계상 금액은 단기 설정액이 아니다. 설정액이 아니라 기말자액이다. 총액분 논리 때문에. 그리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회계에서 공부한 기말채권잔액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기말채권잔액법이랑. 그래서 설정 대상 채권가액 곱하기 설정률을 곱한다고. 근데 율은 두 주에 큰 거야. 1%와 단기 대손 실정 두 주에 큰 걸 한다고요? 됐죠? 나를 봐봐. 요거 계산하기 어려워. 요거 계산하기.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요걸 잘 안 건드려. 얼마라고 줘. 그럼 둘 중에 큰 걸 적용하면 돼. 1차 시험은 뭘 건드리는데 여기 더하고 빼고 요거를 시킨다고. 물론 책에 있는 예제는 요거까지 건드리고 있어.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하기 괜찮은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2차 때는 될 거야. 1차 때는 여기 자, 밑에 보자. 채권의 장부가에 설정 대상 채권에 뭐 제외 채권이 바로 주어지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법인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됐죠? 그죠? 됐죠? 근데 제외되는 게 있다. 보증 채무 대위변전이나 구상채권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강의 가제금금. 됐죠? 또 그러면 디귿 매각거래 성격의 할인어음 배소양도 매각거래 성격으로 어음을 할인했네. 대변에 머무는데 매출채권. 그게 무슨 말인데? 팔아치웠다는 얘기지. 팔아치웠는데 무슨 대손 충당금 설정이 없는데. 됐죠? 자, 그 다음 리을액. 상대방 입장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대상이 시가 초과액에 대응하는 나의 채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별표시 1번 한번 봐봐요.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 1차 시험에서. 내가 자, 특수관계 있는 법인한테 토지를 양도하는데 시가 100원짜리인데 120원에 양도해. 고가 양도네. 장사하는 놈이 비싸게 팔았는데 잘했네. 제 입장에서 머리가 아프지. 제 입장에서 을법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왔잖아. 고가 매입이네.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받는다고. 그럼 시가로 감액하지. 얘는 매입이 120이잖아. 그래서 20원만큼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지. 그와 동시에 입금산입 20원 하고 나한테 소득 처분하는데 법이니까 기타 사유 줄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지? 그런데 일단 내 입장에서는 미수금을 달았네. 미수금 달았으면 제 입장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20원이 아니라 10원만 내. 제 입장에서 미지급금이 10원이니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시점은 언제라 했어? 현금주의라 했잖아. 안 했잖아. 했잖아. 했어요? 안 했어?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했나? 뭐 안 했으면 나중에 할 거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10원만 잡는데 지금 포인트는 내 입장이야. 내 입장에서는 미수금 10원 달아놨다고. 그지? 시가는 100원이야. 시가 초과액이 20원이지. 그 20원 중에 10원이 미수금인 거야. 됐어요? 됐나요? 요거는 설정 대상 채권에서 배제시키래. 칠판
요 금액에서 배제시키면 한도가 줄어드니까 한도 초과액은 커지지. 불이익을 주는 거야. 됐죠? 자, 어렵지? 어렵지? 자, 해소시켜줄게. 1차 시험이 잘 안 나와. 어렵지? 1차 시험이 잘 안 나와. 자, 또 그럼 2번. 위 외에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 뭔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니까. 돈 받을 거 있으면 다 설정 대상이야. 다만 국가 등에 대한 채권, 100% 담보가 설정된 채권 등 대손 발생 가능성이 없는 채권도 포함한다. 이건 무슨 말인데? 국가에 돈 받을 게 있대. 국가가 망하겠어? 망할 일 없잖아. 대손 처리할 일 없지. 그렇지만 설정한다 그 얘기야. 100%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나 손해볼 게 있어 없어? 그래도 설정한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오케이, 됐다. 자, 밑에 점에 동인에 대한 채권 채무 상계 여부 앞에서 했었다. 뭐 할 때 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한 가지의금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무사를 했지. 가지의금과 가수금이 동일인한테 있으면 상계하는 것이 원칙이 됐다. 왜? 그게 납세자한테 유리하니까. 요번에도 똑같다.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이다. 그럼 상계를 하는 게 유리하겠어? 상계 안 하는 게 유리하겠어? 안 하는 게 유리하지. 그지? 채권이 1000억이야. 채무가 600억이야. 퉁치는 게 한도가 크겠어? 퉁 안 치는 게 한도가 크겠어? 퉁 안 치는 게 한도가 크지. 그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팅돼 있다. 이렇게 하면 변하다. 됐죠? 아, 다다음 주는 저기 중학생 조카가 올 때가 됐죠, 여러분들. 중학생 조카한테 이런 거 물어보세요.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 조카가 그런다고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 이런다고. 중학생보다도 못하네 이렇게.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면서 이해됐다 이런다고. 중학생 조카가 꼭 있어야 된대. 그 뭐라지 그거? 중이병이 온 친구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당연한 얘기지, 그지? 근데 날씨가 꾸무려면 당연하게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조카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밑에 원칙 예외 각각 약정이 있으면 상계 안 된다. 그죠? 상계 약정이 있으면 해당 채권의 범위에서 상계는 해야 된다. 입장이 반대니까. 그 밑에 세법상 장부가액이다. 그러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가감해야지.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별표식 2번 대손 실적률. 대손 실적률은 뭔데? 분수 봐봐. 제일 오른쪽에 채권 분의 대손금. 그게 대손 실적이잖아. 그지? 그지?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는데? 세법하지? 그러니까 세법상 채권 분의 세법상 대손. 채권은 작년에 넘어온 거. 그 중에 얼마만큼 대손됐냐고. 그게 단기 대손 실적률이지. 됐어요? 됐죠? 오케이. 끝. 하나 풀어봐야 돼. 자, 봐봐.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밑에 봐봐. 뭐 있지? 그지? 들어봐봐. 너는 안 한다 이거. 응? 왜 안 하는데요? 이거 암기하기가 더 힘들다. 응? 맞죠? 근데 이 당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 요거 처음부터 한 사람들, 그지? 처음부터 하지 마라. 수준이 아직 안 올라갔을 때 그만 하지 마라. 아, 내가 지금 2차 시험 정도 수준까지 올라있고 이거 손에 익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존중하지. 근데 지금 존중받을 그게 아니라. 응? 내가 하듯이 하면 된다. 말로 주저리 하면서 하면 된다. 그치? 주변 사람들이 그럼 뭐 정신 나간 줄 알고 가까이 오지 않아. 얼마나 좋아. 자리도 넓겠어. 그래. 지하철 안에서 그러지 말아요. 아니, 지난주에 학교에 강의하러 갔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조는데 헤드뱅잉을 심하게 하면서 조는 애가 있더라. 그 학창시절 기억나더라고. 이제 대학 때 동기 하나가 헤드뱅잉을 되게 심하게 했거든, 졸 때. 저는 이제 학창시절 때 요렇게 자는 애들이 진짜 부러웠거든. 나는 이러다가 이러는데 그 친구는 헤드뱅잉을 해. 헤드뱅잉. 막 지하철에 타면 헤드뱅잉 하다가 뭐 봉에다가 머리를 갖다 받는 거야. 막 학교 가서 소문내고 그랬어. 옆에 손님이 이빨 나간다고. 헤드뱅잉 하다가. 맨날 지각해. 왜 또 지각하면 또 잤지? 병원에 좀 신기하다. 뭐가? 눈을 딱 뜨면 장전동 지하철역에서 문이 싹 닫힌다. 눈을 딱 뜨는 순간. 그럼 야, 다음 역에서 내리지. 돈이 아까워 2시까지 가는 거야. 공짜로 간 사람. 돌아오려고.
눈을 딱 뜨면 싹 다치고 있대. 눈을 뜨네. 그래서 그랬지. 장님에서 오는 친구였거든. 그때 지하철 없을 때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래. 지하철만 1시간씩 타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왔었어. 직장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공부하러 왔었다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멘탈이 한번 나왔지. 친구가 있어가지고 몰랐어. 미리 언질도 없었고. 그래 오리엔테이션 들어갔는데 이어 앉아 있는 거야. 오늘 멘탈이 나와가지고 왜 왔는데? 그러니까 막 이러더라고. 방금 다 연락했는데 안 받대 이러대. 그리고 쉬는 시간에 보니까 카톡이 와 있더라고. 근데 카톡 확인한 적이 없는데 확인돼 있더라고. 우리 애들이 받는 거 막 카톡. 요번 주 주말에 강의하러 강의 들으러 가는데 이래 와 있더라고 카톡. 그 집에 보냈어요. 아 포기하고 갔어요. 석 달 몇 달 듣다가 그 친구를 포기하게 한 대소중강을 보자고.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먹여 살린 처자식이 있으면 또 직장생활 이제 그만두기가 참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큰 변화가 주어지지 않고는 이제 어려운데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니까 이기적으로 모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책임감이 좀 덜할 때 이런 거 뛰어드는 건 괜찮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학교하고 나서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돼. 1266페이지 예제 봐봐. 찾았어요? 문제 얼마 안 되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풀이 봐봐. 사람 미치겠지요. 그죠? 그죠? 내가 그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문제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렵다고. 그지? 그지? 문제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렵다고. 그래서 원가는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거든. 지문이라도 길게 언어 영역처럼. 그럼 한참 읽어야 되니까 일단 시간 허비하게 되지. 원가 특징이야. 원가는 문제 사이즈가 되게 길게 보여.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자료는 맨날 대도 안 해. 근데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어떻게 쏟아?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든다. 원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닥에서 원가는 언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괜찮잖아. 한국고사 세대는 나도 언어 영역 세대야. 나도 수능 세대라고. 나도. 진짜 수능 세대라니까. 한국고사 세대 아니에요. 나도 수능 봤어. 물론 이제 나는 400점 만점이었지만 지금 뭐 점수가 묘하더만. 환산을 했었고 막 이러더만. 그지? 우리는 환산을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할 거야.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환산을 하는데 그게 시험에도 잘 나오고 현업에서도 환산하는 일이 되게 많아. 까다로워. 근데 실무적으로는 프로그램에 많이 의존해. 계산이 복잡하니까 프로그램에 이게 그 산식이 세팅이 돼 있거든. 그렇게 많이 의존. 자, 갑법인의 제 25기 2025년 풀이네 체크 딱 하고 세무조정 해봐라. 정기말 유보금 중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단기 대소충강은 개정돼 있죠. T 계정부터 그리라는 거 시작하자. 칠판 기초 기말이야. 그지? 자, 1500 단기 설정에 2000 단기 상계 1000 그리고 기말 잔액 2500. 이 기말 잔액 2500과 한도를 비교하는 거야. 됐지? 근데 상계의 적정성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1000만원 대소충강 상계한 게 이게 대소사유를 축적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복잡해. 동시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우리 멀티 좋아하잖아. 멀티. 라면도 멀티패. 박지성 멀티플레이어. 아니야. 너무 뜬금없나? 아니 멀티 안 좋아해? 우리 알트탭 되게 좋아하잖아. 알트탭. 네이트온 카카오톡. 네이트온 카카오톡. 아니야. 정기말 유보금 중에는 24기 작년에 대소충강 한도 초과액 800이 있었어. 그지? 합시다. 세무조정상 여기다 할게요. 소무상에 정기 대소충강 한도 초과액 얼마? 8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게 뭔데? 자동 추인. 아까 했잖아. 종합법 논리대로 1점. 법인세 비용, 송금불사리 기타 사유 유출 1점. 그런 거. 됐죠?
24기에 대손 부인된 매출 채권 200이 있는데 이게 25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네. 그지?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작업부터 조금만 더 하자. 3번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은 1억이다. 1억 됐죠? 7, 8 회사 설정액 기말 잔액 2,500 세법상 한도 어떻게 계산하는데 설정 대상 채권가액 곱하기 율 곱한댔다. 이 율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둘 중에 큰 걸 했다. 1%와 단기 대손 실적률. 단기 대손 실적률이라는 얘기는 정기의 말의 채권 분의 단기의 대손금이 와야지. 근데 둘 다 세법상 됐죠? 하나씩 갖다 써놔놓게.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은 1억이래요. 여기 1억 100만 단위 생략할게요. 됐죠? 조금만 더 읽어보자. 이 중에 500만 원은 재무보증금이나 부상채권인데 빼야지. 500만 원 그렇지? 그리고 300만 원은 회생기 인가결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쓰고 갑시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 갔다 해요. 헷갈려 하지 말고. 4번에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 설정대상 채권 얼마? 747950 이렇게 돼 있죠? 여기 747 950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갈게. 1번으로 와야 돼. 1번 첫째 줄 끝에 24기에 대손 부인된 매출 채권 200이 있대. 언제? 정기말 유보. 그러면 작년에 대손 부인된 매출 채권이 있었던 거야. 왜 부인됐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 대손 처리했는데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이야. 그럼 다 작년에 대손 처리를 했는데 부인됐다는 얘기는 송금부산 유보가 작년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지? 내려봐봐. 그럼 작년에 송금부산 유보가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회사는 대손 처리를 했다는 얘기잖아. 7, 8 74795라는 숫자는 회계상 숫자거든. 그럼 여기는 대손 처리가 된 후의 숫자야. 그지? 그러면 유보 잔액을 가감해야 세법상 채권으로 돌아가지. 얼마? 200? 더 해야지. 됐어? 색깔 여러 가지로 할 거야. 됐어? 됐어? 그와 동시에 7, 8 올해 설정 대상 채권은 회계상 가액이거든. 그럼 작년에 유보 금액이 반영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살려놔야지. 됐어요? 작년에 살려놨지. 그리고 올해도 살려놔야지. 채권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누적으로 오잖아. 7, 8 살려놨지. 근데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네. 그럼 세부 조정해야지. 소금산이 소멸시효 완성 200만원 마이너스 6. 그지? 7, 8 올해 소멸시효 200만원 완성됐지? 그러면 대손 처리했으니까 빼줘야지. 그리고 올해 대손금액 200만원을 넣어줘야지. 됐어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와갖고 암기하기 너무 힘들어. 돼요? 돼요? 자, 그 다음 단기 대손충당금 계정에 상계액 봐봐. 1,000만원. 1,000만원 밑에 별표시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한매 총액을 상계한 것이다.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요거 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가자. 높아시네. 세무사님 이거 송금불산이 200 유보는 왜 세무조정 안 해요? 그건 작년에 세무조정이야. 25기 물어봤잖아. 25기에는 송금산입으로 추인하는 세무조정만 들어올 거라고. 송금불산이 유보는 작년에 세무조정이야. 헷갈리면 안 돼. 혹시나 그게 필요한 친구들은 옆에다가 써버려. 작년에 세무조정 해가지고 2차 수험생들이 이거를 섞어버려가지고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올해 것만 물어봤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게. 혹시나 높아시면 얘기하는데. 자, 단기 상계액 1,000만원 다시 가보자. 별표시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한매 총액을 상계했대.
부도 발생 로또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업 중소기업 외삼의 출금. 결산 조정 사유예요? 신고 조정 사유예요? 결산 조정 사유. 회사가 대손 처리를 했어요? 했네. 대손 중과금 상계 처리한 거. 잘했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비만금액 1,000원 남겨놔야지. 그지? 송금부산입 1,000원 유보 칠판. 송금부산입 1,000원 유보. 그와 동시에 칠판 설정 대상 채권에 1,000원 살려놔야 돼. 대손중과금 파트는 이 1,000원이 꼭 발생해. 비만금액. 그래서 숫자가 더럽게 나와. 이거 1,000원 때문에. 율 곱하기 되면 숫자 더럽게 나온다고. 칠판 단기의 대손금. 단기의 대손금 세법상 대손금이었거든. 회사가 지금 1,000만 원을 상기 처리해서 대손 처리했잖아. 근데 1,000원은 살려놔야 되니까 999만 9천 원만 대손금이야. 지금 색깔 어떻게 달리하는지 알겠지? 하나하나 사건마다 따로 색깔한다고. 그렇지?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에 단기말 재무상태표에서 채권은 뭐 1억이고 2주 500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줄에 300만 원은 25기 지금 법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래. 빨리 확인해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게 신고조정 사유야, 결산조정 사유야? 신고조정 사유지? 그죠? 다시 돌아와. 3번 처음에 읽어볼게. 3번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은 그게 무슨 말인데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회사는 대손 처리를 안 했단 얘기지. 이해돼? 어쩌지? 너는 응? 그지? 아니 이해되잖아. 난독증이 있는 거 아니잖아.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은 이런데 이중 이래 돼 있잖아. 그 말은 그래서 재무상태표상 채권에 지금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회사가 대손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신고조정 사유잖아. 대손 처리를 해야지. 얼마? 얼마? 300만 원. 칠판. 송금살입 회생계획 인가결정 3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칠판. 근데 회사는 대손 처리 안 했지. 안 했으니까 설정 대상 채권에 들어가 있겠지. 빼줘야지. 300만 원. 칠판. 회사는 대손 처리 안 했지. 근데 세법상 대손금에 들어가야지. 300만 원. 됐어요? 끝. 뭐가 끝입니까? 왼손으로 두드리고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이렇게 계산기. 됐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내가 또 해소시켜줄게. 조기 선생님 어렵죠? 어렵죠? 어렵지? 어렵죠 형님? 그지? 요것만 하라고 시키면 할 수 있겠지? 됐다. 됐다. 요거 지금 해답이 몇 프로라고 돼 있노? 해답이 몇 프로라고 돼 있노 이거? 왜 안 나오노? 이게 2%인가 그럴 건데 한 번만 두드려 줘라. (2%죠) 그죠? 칠판 해소시켜 줄게. 요게 몇 프로라고 지금? 2%. 시험 문제 2% 이렇게 주어질 거야. 1%와 2% 뭐가 커? 그렇지 됐지. 그럼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이게 어려워. 이게 특히 분모가 어려워. 정기 말에 세법상 장부가를 뽑아내는 게 이게 사건이 올해 말에 영향을 미치나 작년도 영향을 미치나 작년에만 영향을 미치나 이게 파악하기 힘들거든.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저자인 강경태 회계사 할아버지가 이제 왁구를 만드셨는데 왁구 안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얘기를 꾸며가면서. 됐죠? 그래서 2차 때는 여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응? 1차 때는 여기 위주로 봅니다. 여기 위주로. 그죠? 어떤 거? 작년에 부인됐는데 올해 완성돼서 올해 채권에 미친 영향은 없게. 이렇게. 요거를 많이 물어본다. 요거. 그리고 1,000원 남기는 거. 이 1,000원 때문에 숫자가 더 이렇게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됐죠? 자, 끝까지 하자.
해답 보고 갈게요. 그러면 한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없네요. 한도가 그죠? 아무튼 요거 2%고 요 금액은 얼마냐면 요 금액은 92001 이렇게 여기에 2% 곱해야 돼. 그럼 한도 초과액이 얼마냐면 23159,980 송구불살이 여기 송구불살이 대손충만금 한도 초과 23 어쩌고 저쩌고 45 65 얘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송금산인 마이너스 6으로 자동 추인 됐어요? 됐죠? 오케이, 됐어. 됐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만든 와구는 취사 선택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저는 풀이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객관식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풀이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의 풀이도 있고 강길태 회계사님이 만드신 와구로 해놓은 풀이도 있고 됐죠? 자, 이제 어디로 오는데 4-247페이지. 그 전에 보니까 4대 3이 해가지고 전기의 대손 처리한 금액 단기 회수했을 때 세무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객관식반에서 한 문제 정도만 보면 돼요.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현금 충당금 처리하는 거 있잖아. 받아냈다 했다. 왜? 일부를. 그렇죠? 자, 추가 정리사항 합병 분할의 경우 대손충당금 승계된다. 근데 요건이 있다. 어떤 요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었던 채권을 승계해야 대손충당금이 승계된다. 당연한 거지. 안 그래?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돼 있는데 채권은 승계 안 하고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승계해? 그지? 됐죠? 그래서 당연히 승계된다. 그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는데 합병 법인 등이 합병 등기일에 갖고 있는 대손충당금 원래 갖고 있던 걸로 본다. 승계가 되니까. 됐죠? 됐죠? 자,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항 채권 채무 조정인데 이거 보지 마세요. 그죠? 이거 국제 기준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4-250페이지. 일시상각충당금 절 봐봐.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일시상각충당금 굉장히 떨어져. 어느 정도로요? 몇 년에 한 문제 정도? 요렇게. 그러면 안 보면 안 됩니까? 안 볼 거는 그 뒤에 있어.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조건법상 준비금 이런 거는 아예 시험에 그냥 안 나와. 근데 왜 실려 있습니까? 말문제 보기 구상할 거야. 그 정도만 볼 거야. 그럼 일시상각충당금은요 단독으로 계산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어. 그래서 할 거야. 그렇죠? 자,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삼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비삼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용어를 그렇게 달리 쓴다 그 얘기야. 그렇죠? 사례를 통한 계산 구조에 이해를 돼 있죠. 그죠? 자, 그 전에 오른쪽에 2번부터 봐봐. 막상 해놓고 보니까 별거 없네. 저렇게 껌을 줘가지고. 그치? 그죠? 돈만 더럽게 주더니 별거 없네. 전환 사채나 신준수금 사채나. 안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EV SI 계산하는 것보다 수월이네. 안 그래? 전략적 원가 관리 파트 공부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거야. 응? 법인세 첫날이 그랬다고 생각해봐. 다들 쓰레기라고 욕하고 집에 안 갔겠어? 저 쓰레기가 좀 더럽게 어렵거든. 내가 문제가 아닌데. 그치? 원래 어렵거든. 여러분 원가 편하잖아.
회계사 시험에 비하면 엄청 편하다고. EVSI 시험에 안 나오거든. 세무사 시험에. 그지? 또 뭐가 어려운데? 자본예산. 자본예산 더럽게 어려운데 저는 자본예산 강의도 안 했어. 시험에 안 나오거든. 원가 파트에. 자본예산. 강세 효과 뭐 해서 마이너스 DT 말. 나 DT는 맥도날드밖에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DT점인가 봐. 야, 이게 점점 더 안 지워지는 거 무슨 이유일까? 그지? 점점 이상해지는데 느낌이? 이 느낌이 마치 올여름에 얼굴에 발랐던 그 선크림 느낌이 나는데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그런. 이게 다른가? 이게 다른가 보다. 올여름에 애들이랑 해수욕장 가가지고 좀 애들 물에 한번 담가보려고. 이거 뭐라 하는 이거 웃기. 몸에 입는 웃기 이거 샀는데 트렁크에 한번 비닐봉지 그대로 새거 따지도 못하고 이제 추워서 못 갈 거 아니야. 바닷가 가지고 애들 해수욕장에 수영도 좀 이렇게 해보고 오래 다녔는데 데리고 가면은 줄넘기만 하고 있네. 바닷가에서 줄넘기만 자꾸 하고. 잘 버티십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이제는 고비가 없어요. 부당의 계산 부인 파트 앞에서 공부했던 게 거의 다기 때문에 인정이자 계산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죠. 부당의 계산 부인 파트까지 하고 나면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 피세요? 잠깐 보고. 자, 이제 몇 페이지로 가세요? 잠깐 보고. 그렇다. 잘 버티세요. 자, 일시상각 충당,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을 하는 거는 설정 대상 법인이라고 돼 있죠.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자, 이건 어떤 얘기인데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봐. 보험차익이 발생한 거야. 보험차익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뭔데? 건물에 불이 났어.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가서 소실이 돼버린 거야. 근데 내가 보험을 빵빵하게 넣어놨어.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보험금. 그 보험금 수령한 걸로 나 뭐 하겠어? 건물 다시 짓겠지. 그지? 근데 내가 소실된 건물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거야. 그게 보험 차익이라고. 보험 차익은 순자산, 증가세에 입각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버리면 내가 건물을 완공을 못하는 거야. 그럼 입금이 아니야? 입금이 맞지? 근데 지금 당장 세금을 내면 완공을 못해. 뒤로 밀어주는 거야. 어떻게 밀어주는데? 송금살인 마이너스 유보를 하고 나중에 입금살인 유보. 그럼 송금살인 마이너스 유보할 때 계정 과목이 일시상각 중간금이야. 그럼 언제 나중에 입금살인 유보한대? 감가상각 할 때. 이때. 묘하네.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해가지고 관련되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했다가 정부 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하는 형태. 그게 국고보조금이잖아. 동그라미 이번에.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개념. 다시 설정 대상법이 되는 공사 부담금은 열거된 업종. 이 열거된 업종이 뭔데? 시험에 안 나와. 아무튼 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이 돼야 돼. 동그라미 이번에 국고보조금 설정할 수 있대. 법에 따라 가지고. 열거된 법. 열거된 법이 뭔데?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은 열거된 대상들이니까 거기에 해당이 돼야지 일시상각 충당, 압축기장 충당을 설정한다. 그래서 시험에는 보험 차익만 나와. 됐죠? 자, 밑에 송금 산입 시기는 지급받는 사업연도에 왜? 입금으로 과세되니까 그때 송금 산입한다고. 그럼 과세 시점을 뒤로 밀어주겠지. 됐죠? 그 다음 송금 산입 금액은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으로 취득, 계량한 사업용 자산 가액. 당연하지. 그걸 딴 데 쓰면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해 줄 필요가 없지. 그지? 혹은
그 중에 일부만 쓰면 나머지는 설정해주면 안 되지. 됐죠? 다만 별표시 2번으로 가봐. 여기서 사업용 자산이란 국고 보조금 등은 유무형자산과 석유류, 공사부담금은 유무형자산, 보험 차익은 유형자산을 말한다 돼 있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뭔데? 별표시 4번. 보험 차익에 대한 충당금 설정 요건은 2년 내에 보험 대상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아니면 개량해야 돼. 즉, 불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으면 보험 차익으로 건물을 지어올려야 돼. 됐어요? 옆에 사례. 건물에서 발생한 보험 차익으로 기계를 취득한다든지 재고자산 취득하면 충당금 설정 안 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송금산 요건에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 차익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내에 그걸 취득해야 돼. 됐나요? 그럼 의무지 든다고. 보험 차익은 2년이라고 되어있지. 아까 우리 송금 산입 시기는 돈을 받았을 때 송금 산입할 수 있다거든. 근데 건물은 앞으로 2년 내에만 지으면 된대. 그럼 얼마가 들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송금 산입을 할 거냐고. 그지? 아직 안 지었는데 올해 송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별표시 1에 동그라미 1번 사용계획서 제출하면 송금 산입 해준다. 됐죠? 됐죠? 그러니까 올해 지급받았을 때 사용계획서 제출하면 송금 산입 해주고 2년 내만 지으면 돼. 만약에 안 지으면요 2년이 지나면요 걔 내야 돼. 입금 산입으로.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 얘기하자. 위로 올라와서 입금 산입 시기. 감가상각 하거나 처분할 때 입금 산입 돼. 혹은 동그라미 2번에 의무 사용 기간 동안에 취득을 안 했대. 혹은 밑에 폐업이나 해산했대. 됐어요? 됐죠? 자, 이제 왼쪽 페이지로 가세요. 사례. 자,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장부가에 200원짜리 건물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 근데 보험을 빵빵하게 넣어놔가지고 300원을 받았다고. 300원. 요걸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지어 올릴 거야. 다시 지어 올릴 거라고. 700원짜리를. 됐어요? 그럼 보험 차익은 얼마냐 이거야. 200원짜리 건물 날리면서 300원을 받았으니까 보험 차익은 100원이다 그 얘기라고. 이 보험 차익 100원에 대해서 당장 과세가 되는데 요걸 가지고 건물 짓는 데 쓰면 뒤로 밀어주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송금살인 마이너스 유무. 그때 계정 과목은 일시상각 충당금. 됐어요? 나중에 언제 입금 산입할 때?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감가상각비랑 상계 처리해야지. 오른쪽에 산시. 감가상각비 곱하기 취득가액 700분의 일시상각 충당금. 감가상각비 곱하기 취득가액분의 정부보조금. 똑같지? 그지? 근데 뭘 안 뺐지? 잔존가치. 그지? 그런 거 안 해. 너 시험에 등장하지도 않을 거야. 됐죠? 됐죠? 근데 회계는 빼야 돼. 정부보조금 상계 처리하는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 분의 정부보조금이야. 빼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야 나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빼는 게 답이야. 됐죠? 여러분들은 아직 주장이 없어. 학교가 오고 나서 주장하는 거야. 됐죠?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 주장하면 그 목소리를 저기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들어. 그래서 불합격자 명단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 아니, 네, 됐어요. 자, 밑에 별표시 1번 송금 산입 방법. 결산 조정이 원칙이야. 다만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도 허용해 주더라. 왜? 회계 감사를 받는 업체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시상각 충당금이라는 저기 계정 과목 설정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그래서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도 허용을 해준다. 됐죠? 자, 밑에 별표시 2번. 만약에 대체 건물이 250원짜리를 취득한대. 250원짜리. 그때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은 50이야. 왜? 300원을 가지고 250원짜리를 짓는다고. 그럼 보험 차익은 50원만 들어간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250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그치? 됐어요? 이때 소실된 건물의 장부가액이 먼저 구성하는 걸로 봐. 200원. 그리고 나머지 보험 차익이 구성되는 걸로 봐. 100원.
그리고 건물 짓는데 들어간 보험 차익은 50원이지. 요것만 설정 대상이 되고 요건 설정하면 안 돼. 그럼 단기에 입금으로 과세된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됐어. 새로 대체 취득하는 신축하는 건물의 가액은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먼저 구성하는 걸로 본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 봤습니다. 계산 문제 한번 볼봅시다. 1274페이지. 자, 제11기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보험차 계획과 관련된 가법인의 회계 처리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졌네. 왜?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을 허용하니까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졌으면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을 해야 되겠지. 그죠? 됐죠? 자, 1번에 3월 10일 불이 났어.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됐어. 취득가액 1억짜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4,500. 그럼 장부 금액 5,500이지. 근데 상각 부인액 누계액이 500이 있네. 그럼 세법상 장부가액은 얼마란 얘기야? 6천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 정도는 암산되지. 그치? 근데 회사가 어떻게 붕괴를 끊었는데 봐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500. 대변에 건물 1억 돼 있지. 그지? 건물 떨어낸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 건물 장부가액으로 나간다. 5,500. 됐죠? 건물 장부가액 5,500 나갔어. 그럼 차변에는 아직 돈을 안 받았거든. 그래서 미결산 항목, 그냥 임시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결산이 나간다. 됐죠? 근데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야. 보험금을 수령하면 돈이 8,000을 받았다. 8,000. 미결산 항목, 여기 건물의 장부가액이지. 그지? 그리고 차액이 보험 차액이라고. 보험 차액이 2,500이 되지.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봐봐. 세법상 건물 장부가액은 얼마인데? 6천이랬지. 그지? 그러면 대변이 이렇게 되겠네. 미결산이 6천. 보험 차익은 2천. 세법상 보험 차익. 회계상 차익. 그지? 입금 물산. 혹은 송금 산입. 500만 원 마이너스 6. 이게 뭔데? 유보장이 추인된대. 됐죠? 상각 부인액 추인된대. 왜? 화재로 인해 건물 소실된 걸 넓은 의미의 처분으로 봐. 보험금 받은 거. 넓은 의미의 처분으로 본다고. 그래서 유보장이 추인시킨 거야 이거. 됐어요? 이유는 분개로 지금 설명해 줬어요. 장부가액 차이기 때문에. 됐죠? 자, 다음. 자, 보험금 등으로 신건물 취득했네. 7천짜리를 취득할 거야. 7천짜리를 이제 4월 1일에 건물 7천짜리를 취득할 거야. 그렇지? 일단 없어진 구건물의 장부가액이 신건물의 취득가액을 먼저 구성하는 걸로 본다지. 구건물의 장부가액은 얼마인데? 6천. 6천. 그럼 뭐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네. 보험 차익이 요걸 구성한다고 보는 거지. 됐어요? 됐나요? 보험 차익은 원래 얼마인데? 2천이지. 그 중에 1,000만 원만 여기에 흘러 들어갔다 그 얘기야.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단기 입금으로 그냥 과세가 될 거고, 요 1,000만 원만 뒤로 밀어주는 거지. 어떻게? 송금사례. 이시상각 중간금 1,000만 원 마이너스 6.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랑 상계처리를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돼. 시부인 계산해보자. 자료가 주어질 거야.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얼마 있다 해. 다음 페이지에 있어. 300원 있다지? 그지? 자, 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산해보자. 세법상 이게 뭔데? 건물이잖아. 취득가액 얼마? 취득가액 7천. 그지? 정액법이지.
신고 내용수 몇 년? 20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5% 해야지. 아니요. 해서 20년이지. 네. 신고니까. 네. 됐지? 네. 월에 생각해야 되지. 봐야지. 4월 1일치 되겠어. 네. 됐죠? 네. 해답식 보니까 대답에 쓱 안 보이네. 2625. 2625 이렇게 돼. 네. 2625 됐나요? 네. 칠판 한도초가 됐네. 네. 송구물살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37만 5천원 유보 됐나요? 네.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랑 상기 처리하면서 입금사립 추진시켜야 돼. 상계 됐어요? 네. 됐나요? 감가상각비가 얼만데? 여기 있네. 감가상각비 얼만데? 여기 2625 곱하기 취득가액 얼만데? 7천. 그 중에 그 중에 보험 차익이 들어간 게 얼만데? 1,000만 원. 이 사람을 준다면 1,000만 원. 요 비율만큼 부인시킨다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요거 계산하면 37만 5천 원이 되네. 됐어요? 네. 송금살인 아니 입금살인 유보 됐어요? 네. 됐나요? 됐죠? 네. 하고 보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 어떤 느낌? 감액분 삼각비 직부인 삼각 시부인 그지? 그거랑 착각하면 안 돼. 뭐를 착각하면 안 되는데? 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이 올 때는 감액분 삼각비 직부인부터 먼저 하고 삼각 시부인 계산을 했거든? 일시삼각 충당비를 일시삼각 충당금을 감가상각비랑 상계 처리할 때는 일단 세법상 적정한 감가상각비가 먼저 얼마인지 계산을 한다고. 요게 문제야. 그래놓고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상계 처리해야 돼. 순서가 달라. 그게 써머리에 비교가 돼 있어. 4-252페이지 맨 밑에 정리. 됐죠? 자산 감액하는 세무조정했을 때는 감액분 상각비 직부인하고 상각 시부인 계산했어요. 근데 일시상각 중간금 설정해가지고 감가상각비랑 상계 처리할 때는 단기에 세법상 적정한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상계 처리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거야. 됐죠? 순서가 달라. 됐죠? 써머리 본 김에 4-253페이지 밑에 정리 봐봐. 정리. 막 신나게 부인해놨죠? 그죠? 그죠? 2차 시험 때 공부하면 돼. 이게 뭔데요? 회사가 국고보조금 수취해가지고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해놨거든? 자산 차감? 세법은 이건 무조건 입금이야, 입금. 그래놓고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이게 보니까 현금에다가 차감하는 형태로 한 거는 그냥 입금 처리했지. 그지? 밑에 기계장치에 차감하게 한 거는 입금 처리하고 그리고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그래서 입금 산입하고 소금 산입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2차 또 공부하면 돼.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나올 거야. 묻어놓고 빌고 있으니까 내가. 다음 페이지 5번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신용보증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신용보증기금 공제조합 등 법령으로 정한 법인만 설정하는 주지 마세요. 문제 1번 나는 신용보증기금이다 이렇게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는데? 소금산입방법에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채택국제기준 적용법인 중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소금산입도 가능해. 요게 뭐가 있었지? 구비고조인가? 응? 구비고조 그지? 국제 구비유무 기억나?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손가락 잠깐만 끼고 4-23페이지 안 했네. 안 했네. 그거 정리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다시 돌아오세요. 일단 뒤에부터 봅시다. 마무리하고. 구상채권 상각 중간 뭐 한국채택국제 적용법인 중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소급사입도 가능하대.
그걸 기억해야 돼. 다음 페이지. 준비금. 준비금 미확정 채무니까 세법에서 인정한대. 다만 세법에 열거된 거에 한해가지고 결산세 계상하면 인정된대. 그럼 준비금이 어떤 게 있는데 밑에 박스 봐봐. 설정 대상 법인의 보험 영위법인의 책임 준비금, 비상위험 준비금, 해약 환금 준비금. 문제 1번.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보험업 영위법인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신경 쓸 필요 없다. 다음 페이지. 비영리법인 고용목적 사업준비금. 누가 조금 끄적거리 났죠? 그죠? 두 번째 점에 결산 조정이 원칙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이익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 가능하다. 앞 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보험업 영위법인 두 번째 점 송금산입 방법의 결산 조정이 원칙인데 그 다음 이익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입도 가능하다. 위로 올라가서 별표시 2번. 결산 조정이 원칙이지만 이익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입도 허용된다. 어떤 거? 조특법상 준비금, 회계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IFRS 적용 법인의 비상위험 준비금, 보험회사의 해약 환금 준비금. 끝. 다 했어요. 앞 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아까 몇 페이지였어요? 23. 22페이지부터 보세요. 22페이지. 자, 신고조정 사항. 임의 신고조정 사항이, 임의 신고조정 사항이고 강제 신고조정 사항이고 우리 강제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기로 했었다고. 기억나죠? 이제 임의 신고조정 사항 볼 거야. 요거는 많은 문제 보기 구성이에요. 자, 그래 표에 보면 일반 법인에게 적용되는 거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공부했죠 동그라미 2, 3번은 조특법 규정이야. 신경 쓰지 마.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조특법상 준비금. 그죠? 오른쪽에 보니까 이처분 적립 여부 이래가지고 동그라미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칸에 걸쳐서. 그죠? 왼쪽에 보니까 맨 밑에 한국주택 국제기준 적용 법인에게만 적용돼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죠? 요게 시험의 말 문제를 구성하거든. 그래서 제가 해주는 건 아니고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네. 앞글자를 따서. 앞글자 따는 건 저는 경험해가는데 어쩌겠어. 이렇게라도 암기해가네. 동그라미 4번에 조특법상 준비금의 조 동그라미. 동그라미 6번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7번에 비상위험 준비금의 비 동그라미. 동그라미 8번에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의 구 동그라미. 그래서 이익처분 적립 여부에 이응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이익처분 적립 여부가 뭔데? 밑에 별표시 1에 밑에 별표시.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법표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해당 준비금 충당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용지 이익처분을 할 때 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해가지고 손비에 계상한 것으로 봐준대. 이게 무슨 말인데? 밑에 사례 봐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어떻게?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준비금을 설정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게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 여부에 이응이 들어간 거야. 동그라미. 이렇게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 회계 처리를 해야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을 해주겠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구성돼. 그때 어떻게 암기하는데 동그라미만 따가지고 구비 고조 이렇게 암기하래. 근데 해약 환금 준비금이 들어갔지. 그지? 그러면 해 붙일까? 우리 구비 고조 해 그럴까? 그지? 아, 그것까지는 나한테 시키지 않았어.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의 저자는 구비 고조까지만 시켰다고. 근데 해도 집어넣으면 왠지 중국 느낌 나게. 구비 고조 해 이렇게. 그지? 됐죠? 하나 더. 이익처분 적립 여부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적용 법인에게만 적용돼 있죠. 그죠? 한국채택 국제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9번에 감가상각 중 자산 중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송금산이 특례돼 있죠. 유형자산의 유, 무형자산의 무 동그라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적용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건 이렇게 암기하래. 국제, 구비, 유무 이렇게 암기하래. 국제, 구비, 유무. 됐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원래 저는. 왜? 국제, 구비, 유무 암기하라고 구가 뭔데? 뭐지? 비둘기인가? 그지? 토사세 비대면 토 먹고 토하는 건가? 뺑치 가는 건가? 강사들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강사들마다 앞글자를 따주니까 앞글자가 나중에 겹치거든.
특히나 2차 시험 준비할 때 세법학이 엄청 어렵고 양도 많아. 강사들마다 세법학에 대해서 앞글자를 따준다고. 미쳐 이제 앞글자가 겹친다. 그런 거는 별로. 근데 앞글자를 따주는 이유는 앞글자를 따야 한 개라도 더 쓸 수 있거든. 안 빠뜨리고. 그래서 그렇거든. 근데 유예 때는 그래 앞글자 안 따도 돼. 머릿속으로 다 떠올라. 오늘 그 10월 4일처럼 10월 4일 노래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그 노래 가사에 자꾸 떠올라 이 말이 많이 나와. 그 여자애가 자꾸 떠오른다고. 그걸 아이유가 리메이크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원곡만큼 안 되던데 아쉽네. 응? 고생은 했는데. 자 됐습니다. 돌아오세요. 자 이제 13절 부당행위 계산무기. 그죠? 잠깐 끊었다가 13절부터 또 얘기합시다. 그죠?